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저는 소루책방의 소루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서 자립하고 싶으신 청취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어서 남들 앞에서 자꾸만 손을 숨기는 버릇이 있는 당신일 수도, 쫙 붙는 스키니즈를 입고 싶지만 날씬하지 않은 다리 때문에 남들이 비웃을까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롱스커트만 고집하는 당신일 수도, 키가 작은 콤플렉스 때문에 쭈글쭈글 남는 바지단을 직원에게 보여주기가 싫어 쇼핑몰에서만 바지를 사는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독립된 내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작가님의 책이 아닌 제가 쓴 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끄적끄적 글을 적고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쓴 글 중에 오늘 주제에 꼭 맞는 글을 발견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글쓰기가 어려웠던 이유.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때마다 주어지는 독후감 숙제가 나를 참 옥조이게 했었다. 읽지 않은 책을 읽은 척 한다는 게 참 말도 안 되게 어려웠다. 어쩌다 읽은 책이 한 권 있다고 해도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책을 읽고 나서 무언가를 얻고 깨달았다는 느낌은 없었기에 감상문을 적을 수가 없었다. 그냥 책을 한 권 떼웠다는 만족감뿐. 억지로 A4 용지에 한 페이지를 채워 엄마한테 내 글을 검사받을 때면 어찌나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던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으면서 그냥 한 권을 읽었다고 뿌듯해하던 것처럼 앞뒤 문맥 상관없이 주저리 종이 한 바닥을 연필심으로 채웠다는 것에 만족하여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독후감 하나 제대로 못 쓰는 맹꽁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언니에게 안겼다.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언니에게 SOS를 보내는 것이다. 내 글은 언제나 구박받았지만 언니의 글은 엄마에게 꽤나 인정받았던 터였다. 연필심이 꾹꾹 눌려 쓰여진 글자들을 지워가며 언니가 불러주는 문장으로 고쳤을 때면 내일 학교 선생님에게 당당히 내 감상문을 낼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왠지 모를 씁쓸함도 공존했던 것 같다. 그리고 약간의 자괴감도. 왜 이렇게 나는 글을 못 쓰지? 하면서. 글을 쓰는데 가장 커다란 난관은 바로 들어가는 말이다. 첫 문장에 오늘 땡땡땡이라는 책을 읽었다 라는 말은 엄마가 절대 쓰지 말랬으니까 어제 땡땡땡이라는 책을 읽었다 라고 쓴 적도 있었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늘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다 라고 시작할 때도 있었다. 통 생각이 안 날 적엔 언니한테 초입글만 부탁한 적도 있었다. 엄마는 언니와 나에게 늘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래서만큼은 단호하셨던 것 같다. 어쨌거나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린 나에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글을 쓰는 것도 쓰여진 책을 읽는 것도 싫었다. 그런 유년 시절을 지나 대학교에 입학하고 꽤나 당황스러웠던 과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어떤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오라는 것이었다.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바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정보를 외우는 것, 그 정보에 관련된 지식을 시험 보는 것이었기에 내 생각을 적어오라는 과제는 나에게 참으로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글을 쓰고 또 읽는 것에 눈을 뜬 시점이. 나의 전공을 좋아했던 터라 여러 권의 전공 서적을 비교하며 읽는 것이 재밌었고, 주의 깊게 읽다 보니 논리의 정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바라보는 내 주관이 생겼기에 한 주제에 대해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다.
심지어 복잡하게 엉켜있는 정보들을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삼박자 안에 끼워 맞추다 보니 머릿속도 정리가 되면서 그 주제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글이란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서 채워지는 생각들을 조리 있게 풀어가는 것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구나 라고. 그때부터 한꺼번에 내 안에 들어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이나 생각들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어서 글로 정리하는 버릇이 들었고, 짧게라도 지속적으로 적다 보니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고 심지어 스물스물 자신감도 차오르게 되었다. 유년 시절 독후감을 쓰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들었었는지 그제서야 알았다. 읽은 책이 흥미롭게 읽히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 내 글에 대한 타인의 비판이 두려웠다는 것. 누가 뭐라 그러든 책을 읽고 진정으로 내가 느낀 점을 적으면 그만인 것을 그저 엄마나 선생님이 읽기에 맘에 드는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가령 문맥에도 맞지 않은 어려운 말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서 단순히 내 생각을 적는 것인데 왜 어린 나이 때부터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마음이 아프다. 어린 나는 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스스로 상처받고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을까? 짧은 글에서조차. 지금은 타인의 시선보다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을 길러서 굉장히 마음이 건강해졌다고 느낀다.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하다.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그냥 나일 뿐. 어느 누구의 시선과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나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했고 타인 또한 나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임을 알고 있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어르고 달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완전한 사람을 찾지도 내가 완전해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의견에 겁먹어 솔직한 내 글을 감췄던 안타까웠던 제 경험담인데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억압받기 시작하면 진짜 나의 모습을 잃는 것 같아요. 사람은 모두 다양한 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특정 모습, 특정 색깔을 정해놓고 나와 맞지도 않은 옷을 입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세요. 저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이런 팟캐스트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안 입고 온 일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제가 원하는 콘텐츠와 원하는 글을 소개하는 일을 못한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고 아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르책방의 주제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또 한 번의 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소르책방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책 속에 원하는 글, 또 제 일기장 속에 적합한 글을 찾아 헤매이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